단원 2차 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협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수업 시간에 몇 주 전이긴 한데 설명을 했었어요. 협상은 소위 말해서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랑 말 그대로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더 나은 이익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딜하는 과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단원에서는 뭐가 나오냐? 일단 협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누가 전개해 나가는지, 그리고 협상의 순서가 있습니다. 시작 단계, 조정 단계, 마지막에 합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구성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문제가 나올 텐데 우리는 특이한 게 사실상 선생님께서 이 본문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본문을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사실 저는 그래서 내용에 치중한다기보다는 내용도 내용인데 이 협상에서 나오는 협상 사이에 그 각 측면이 있겠죠. 각 대비되는 양측의 의견이 어떻게 대비가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얘네들이 그거를 조정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도출하는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다른 협상이랑 관련된 글이 나왔을 때 이 측면에서 이 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구나, 얘네들이 원하는 목적은 이런 것이구나, 또 다른 팀의 목적은 이런 것이구나, 비교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걔네들이 서로 간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서로 양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막 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까지 이익을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합성을 잘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질문이 나왔을 때도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랑 더불어서 중간에 애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비판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안도 할 것이고 그 제안에 대해서 다시 반박도 할 것이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시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쪽에 있는 협상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협상의 배경은 당연히 갈등입니다. 서로 간에 뭔가 맞지 않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나마 나은 서로 간에 이득이 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협상인데요. 갈등이 배경이 되죠. 그래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을 하고 왜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가, 원인 분석이 기본이에요. 왜냐, 서로 간에 뭔가 지금 불만이 있는 점을 알아야지 그 불만을 해소해서 더 좋은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된다. 가끔 협상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요. 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혹은 자신의 주장을 양보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양보는 하되 아까 내 이익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내 마지노선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요.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에게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딱 그 중도를, 가운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양보도 하면서 내 이익도 챙기면서, 이런 게 둘 다 중요하다. 그러면 더불어서 이런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뭔가 잘못된 정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적절하게 대화를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자신의 말을 점검하면서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신의 말이 적절한지 성찰을 한다면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는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고 자신의 말이 적절한지, 그리고 상대방의 처지와 기분을 고려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보면 이 협상에서는 그런 걸 안 지키는 부분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봐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협상의 진행 절차, 필요성을 이해하기라고 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협상이 필요한지, 협상을 왜 필요한 거라고 했죠? 서로 간에 가장 이득이 되는 측면이 바로 협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약간 공통적으로 뭔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딪히는 부분을 해결해야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은 서로 다툼하지 않고
최대한 싸우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타협과 조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협상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자. 협상은 서로 간에 그런 이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가사실 사용을 위한 협상이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출제 포인트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쓰고 계시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 협상 단계별 내용 정리.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 단계 있고요. 조정 단계 있고 결국에 합의하는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제시하고 상호 검토라고 여기서 표현하는데요. 사람들이 서로 제시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이렇게 해볼까? 라고 하는 걸 대안 제시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건 좋아. 근데 이런 건 좀 그런 것 같아. 해서 피드백하는 거. 그런 게 상호 검토예요.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아마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얘네들이 어떤 내용을 누가 어떠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그 대안에 대해서 다른 측에서는 어떤 내용을 받아들이고 어떤 내용을 안 받아들였는지 혹은 문제 제시를 했다면 어느 부분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언의 문제점. 아까 이야기했듯이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좀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이 내용이 메인이 아니라서 이게 시험 범위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필기를 하려고 했어요. 내용은 그대로 갑니다. 중요한 거 노란색이고요. 형식이 연두색. 그리고 얘네는 그냥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갔어요. 부정이다, 뭐 파란색이 뭐 긍정이고 빨간색이 부정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씨 색깔 따라갔습니다. 제과제빵부하고 도서부가 있는데 제과제빵이 빨간색, 도서부가 파란색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일단 가사실 사용을 위한 협상이 이 주제가 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실을 써야 되는데 가사실이 빈대요. 근데 가사실을 제과제빵부가 쓸 거냐 도서부가 쓸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투는 그런 내용의 협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재직개관부터 먼저 볼게요. 317쪽에 있는 내용 봅시다. 협상입니다. 딜이라고 했죠. 논리적이고 설득적입니다. 왜? 다른 사람한테 우리 의견이 이렇다는 거 알려주고 그걸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설득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제 가사실 사용과 동아리 지원금. 사실은 다시 두 가지예요. 공간 사용하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지원금이 나오는데 그 지원금을 어떻게 누가 쓸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싸운다라고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조정의 과정을 선생님이 싸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막 치고받고 싸운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징 협상의 진행 절차에 따라서 협상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 발언하고 이 사람 발언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등 상황을 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저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316쪽에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땡땡 고등학교는 자 도서관 옆에 방치되어 있는 가사실이 있었대요. 가사실은 원래 그 기술 과정 생각할 때 가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조리도 할 수 있고 뭔가 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가사실 공간을 관리하는 조건이 붙어서 학교에서는 이 방치되어 있는 가사관을 갖다가 자 희망하는 동아리에 가사실 이용 권한과 지원금을 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플러스 지원금도 주기로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달려든 사람이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제과제빵 동아리가 있고요. 도서부가 거기에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가사실을 동아리의 실습 공간으로 사용하려는 제과제빵 동아리. 그러니까 제과제빵은 애초에 가사실이랑 좀 연관이 깊긴 하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 애초에 뭔가 요리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네들이 써서 제과제빵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실습 장소로 삼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반면에 도서부는 자기들이 독서할 공간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독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사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뭘 하게 되었어요? 양측이 만나서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림을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상 참여자는 선생님 한 분, 학생 한 분, 각 팀에 선생님 하나, 학생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교사, 사소교사가 있고요. 동아리 부장, 제과제빵 동아리 부장이 있고요. 도서 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실을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해서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서부 측면에서는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사실을 학생들이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이런 협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측면에서 원하는 이런 의견을 내게 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원인을 서로 간 잘 파악을 해야지 서로 간에 적절한 합의를 찾을 수 있고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얘네들
이 제과제빵이 부가 원하는 목적은 뭐겠어요? 자기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부에서는 뭘 원하냐면 도서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잘 오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서 도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 공간이 있으면 도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얘네들의 목적이에요. 그거를 먼저 알아두시고 내용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각 단계별로 해야 될 활동부터 중간중간에 체크하면서 갈게요. 일단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중요해요. 시작 단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읽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시작 단계니까 서로 간의 의견이 이렇게 다르구나. 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구나.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딱 시작입니다. 그래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의 가능성.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정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서로의 입장과 목표를 밝히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을 말 그대로 확인. 서로 간의 입장 확인이 포인트가 되는 게 바로 시작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 시작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교사가 얘들아 알아도 제과제빵부의 지도교사부고 그 다음에 사서교사는 도서부의 사서교사가 되는 거고요. 뒤에서도 이제 나올 겁니다. 무슨 동아리 부장 하면은 제과제빵 동아리 부장이고요. 도서부장 하면 도서부의 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도교사부터 제과제빵부부터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과제빵 동아리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이경미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저와 동아리 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처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에 참여하게 된 인원이 교사랑 학생 1명이다 라고 하는 걸 말 그대로 뭐 하는 부분이에요?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서교사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서부를 지도하고 있는 사서교사 박장호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저와 도서부장이 참석했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주고받는 말 그대로 처음 시작 부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서로 간의 입장을 먼저 표명을 해야 되겠죠. 자, 지도교사가 학교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가사실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간의 이용 권한과 함께 동아리 지원금을 준다고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었죠. 가사실은 하나인데 이용하고 싶은 동아리가 2개나 있으니까. 그랬을 때 자, 그러면 협상을 하게 된 갈등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제시해주고 있는 역할을 진행하네요. 선생님이니까. 자, 신청서를 제출한 제과제빵 동아리와 도서부가 가사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요. 여기서 지금 이 협상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주로 협상을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협상을 이렇게 시작하자. 그리고 협상이 만약에 조금 잘 안 되고 있으면 그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선생님께서 정확히는 동아리 선생님께서 그죠? 동아리 지도교사라고 나와 있죠. 그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보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도서부장이 먼저 자기가 얘기를 하겠대요. 뭐 비교하려고 세모친 거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자,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최근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근원적인 목적이 있어요. 근원적인 원인. 얘네들은 도서부가 즉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뭐를 제시한 거예요? 가사실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도서 이용률,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것,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것,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에 도움이 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용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얘네들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했어요. 설문조사 구체성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신뢰성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도서관에 책을 읽는 공간이 부족해. 일단은 공간이 부족하대. 그 다음에 새로운 책이 별로 없다. 그러면 가사실에서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책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원금도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책을 구매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사실을 학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동아리 지원금으로 해서 새 책을 구입해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얘네들의 근원적인 목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들의 입장이에요. 또한 가사실은 더불어서 얘기하기를 도서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독서가 아닌 활동을 하면 다른 활동을 하면 책을 읽는 활동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가사실을 사용이 되는 근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사실의 위치가 어디래요? 도서관 옆이래요. 그래서 어차피 붙어있으니까 우리가 독서하는데 활용하는 게 맞다. 왜냐? 다른 동아리가 그걸 쓰면 오히려 소음 때문에 약간 도서실 이용이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가 아닌 다른 활동을 하면 방해가 될 거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서부가 가사실을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안 하면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점을 제시해서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자기네들이 안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꼭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입장 봤죠? 도서부장을 바탕으로 해서 도서부의 입장은 자기들이 이런 가사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동아리 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실은 제과제빵 동아리에 꼭 필요한 공간이다. 우리가 써야 된다. 왜?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빵을 굽고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네요.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동아리 지도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의 실습실을 구해주실 때만 겨우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약간 동정심을 호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성을 강조해서 우리가 실습할 공간이 정말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이 바로 가사실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사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자, 언제든지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원금으로 5분까지 살 수 있다. 그럼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지원금도 있으니까 그 지원금을 통해서 제과제빵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5분도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 구성원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과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친구들은 자신의 동아리 활동, 즉 꿈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이 가사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뭐 한 거예요? 서로 간의 입장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각각의 가사실 사용하는 것이나 아니면 지원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협상의 진행 절차, 첫 번째 무슨 단계예요? 시작 단계, 갈등의 원인 파악하고 서로의 기분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했죠. 갈등의 원인, 제과제빵 동아리하고 도서부가 모두 가사실 공간과 지원금 사용을 희망하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거죠. 제과제빵 동아리,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동아리에 실습 공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5분 살 수 있다 얘기고요. 도서부, 우리가 책을 읽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지원금으로 새로운 책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도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서로의 상황 이해를 했으니까 서로 간에 조정이 필요하겠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다음 쪽 보면, 자, 일단 조정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서로 간의 문제점을 확인했으니까 그거를 서로 간에 양보를 하면서 조정해 나가면서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 일련의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확인해서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 얘네가 이랬구나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포인트는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막 두루뭉술하게 하면 나중에 안 지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그걸 상호 검토라는 말이 중요해요. 상호 서로 간에 뭔가 우리한테 불이익이 가는 지점은 없는지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좋은 것 같은데 여기는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검토야.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 이 조정 단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석 선생님께서 이번에 또 얘기를 하십니다. 협상 진행자로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도서부장과 동아리 부장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각자의 입장을 잘 얘기해줬어, 이 말이고요. 두 동아리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목적이 같아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자, 미리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을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질문 형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질문의 의도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게 아닐까요? 약간 동의를 구하는 의도에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질문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질문이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라고 하는 부탁, 제안의 의도인 거죠. 정말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상 진행자로서 선생님께서 역할을 또 해주고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동아리 부장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합니다. 가사실은 조리시설과 수도시설을 갖춘 공간이지만 우리 학교에는 관련 수업이 없어 계속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사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의 특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애초에 가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누구한테 좀 더 맞겠어요? 도서부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런 실습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자재라든지 아니면 그 공간이 필요한 자기네들, 즉 제과제빵부에 조금 더 걸맞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이 공간을 사용한다면 용도에 맞게 이 가사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사실의 원래 목적에 맞게 거기에 맞춰서 요리할 수 있는 그 동아리 활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이점을 비교해 봤을 때도 공간의 특이상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사실을 독서 공간으로 바꾼다면 학교에 별로 없는 특수한 공간을 없애는 것일 뿐더러 용도를 변경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새로운 책을 구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이 특수성을 없애는 것이 비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도를 변경하려면 또 이제 막 책상 메우고 뭐 수도 시설은 없애고 막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도서부들이 원하는 지원금을 통해서 그 새로운 책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즉 너희들이 도서부가 이 가사 기시를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써야 돼 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의 특징 얘가 말하는 것에 어투를 보면요. 한다면 이런 식의 가정을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쓴다면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근데 너희가 이걸 쓴다면 오히려 돈이 더 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긍정, 부정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 이것도 얘기하고 있네요. 동아리실은 동아리 시간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지금과 같이 조용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반박을 해주고 있는 거야. 앞에서 도서부가 뭐라 그랬지?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 도서관 자체가 어디 옆에 있다라고 했죠? 그 가사실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다른 동아리가 그걸 쓰면 우리가 원래 도서실에서 독서를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얘네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는 동아리 시간에만 쓸 거기 때문에 그때는 방해가 안 될 거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반박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 읽는 학생들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서관에서도 동아리 시간에는 도서부만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책 읽는 애들은 없고 너네만 그 책 정리하는 데 쓰이지 않느냐. 시끄럽게 해도 만약에 설령 시끄럽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맞습니다. 자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서로 간의 협력과 조정을 통해서 서로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거를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공감입니다. 동의해주는 거고요.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예요? 동의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협상을 위한 협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아리 시간에도 우리 도서부도 책을 정리하고 도서관을 정비하는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옆에서 만약에 다른 동아리가 써도 그런 소음이 사실은 우리가 동아리 시간에는 책 읽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인정해주고 있어. 근데 보세요. 인정해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에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역적 뒤에 얘네들이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죠. 동아리 활동을 준비한다고 동아리 부원들이 계속 오가면 결국에는 소음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음이 되기 때문에 도서관에 책을 읽을 때 독서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활동을 준비한다고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활동 준비 전 시간에 뭐가 있을 수 있어? 그때는 책을 읽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결국에는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면 따지면 재반박한 거예요. 어이구 있지. 재반박한 거죠. 앞에서 반박한 거에 재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반박하고 있어. 소음은 방음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너네가 말하는 소음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결 방안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고요. 만약 가사실을 저희 동아리실로 쓸 수 있게 해주신다면 얘네들의 말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가정하고 있어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소음이랑 관련된 문제가 좁혀지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만든 과자와 빵을 무료로 나눠주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딜은 뭐야? 너네가 만약에 이 가사실을 양보를 하고 우리한테 쓰게 해주면 우리가 무료로 우리가 만든 빵을 줄게 라고 하는 이득을 제시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양보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첫 번째 제안이 나왔습니다. 누가 어떤 제안을 예시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학생회에서도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매점을 설치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찾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주고 음료도 함께 판매를 한단 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료는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매점 설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는 횟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부차적인 장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애초에 매점을 설치하냐 마냐로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매점을 설치하는 게 결국에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매점에서 애들이 원하는 건 뭐겠어요? 먹는 거. 근데 그 먹는 거를 누가 제공해주겠다? 우리가 제공해주겠다. 뭐 하면? 가사실을 제공을 해주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매점 설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더불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더 찾을 거야. 왜? 우리가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한테 간식을 줄 거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도서 이용률도 높아지겠지? 즉 얘네들이 아까 도서부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적인 동기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아, 얘네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많아지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식을 제공을 해서 그 도서관에 올 수 있게끔 도모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대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서교사가 반박을 합니다. 봐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안 제시하면 그 대안에 대해서 좋은 점 얘기하거나 혹은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도서관에서 과자나 사탕을 나눠주면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자주 오도록 격려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너희들이 빵을 준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별로 이득될 게 없어. 우리도 비슷한 거 해봤는데 잘 안 됐거든. 이런 얘기야. 그래서 상호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무조건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은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이득이 안 돼 라고 검토하고 있는 거죠. 도서관 이용률 증가에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실을 봐봐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딜을 하는 거죠.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학생들이 책을 좀 더 많이 읽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방안을 제시를 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자.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서 너네도 쓰고 독서 토론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간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학생들이 그렇게 하면 대화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 제과제빵 동아리 선생님께서 좋은 생각이에요. 이거 뭐예요? 동의해주고 있는 거죠. 공감해주죠. 긍정해주고 있습니다. 협력적인 협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대안 성공. 자, 중요합니다. 대안이 성공되는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합의점에 일치했어. 우리도 이렇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뭔가 간식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쓴다면 우리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야. 자,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처럼 만든다면 도서부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 우리 모두 다 쓰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합의해서 도출해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안이 일단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주로 동아리 시간에 이용할 예정이니까 동아리 시간에는 우리가 쓰고 그 외의 시간에는 도서부에서 가사실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호 검토하고 있는 플러스 과정인 거예요. 플러스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 나눠서 써야 될 텐데 어떻게 나눠 쓸 것인가? 우리가 동아리 시간에 쓸게. 너네가 그 나머지 시간에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자, 근데 갑자기 도서부장이 조금 말실수를 하네요. 동아리 시간에 제과제빵 동아리가 실습하면 밀가루도 날리고 지저분해질 것이 뻔합니다. 결국 그것을 치우고 관리하는 건 우리 도서부에 몫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아리 지원금이 5분을 살 정도로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얘가 두 가지의 문제를 범했어. 일단 봐봐. 잘했어. 앞에서는 분명히 동아리 같이 해가지고 우리 가사집 나눠 쓰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너네가 동아리 시간에 이거 쓰면 에휴 막 더러워지게 뻔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더러워지지 않을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마음대로 단정하고 너네들 이렇게 더럽게 쓸 게 뻔해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력적인 말하기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적절하지 못한 태도인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원금을 사용에 대한 여부를 얘기를 할 건데 5분을 살 정도로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너네가 앞에서 이야기한 게 5분을 살 정도의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 5분을 사는 게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지원금을 살 때는 5분 정도의 지원금이 안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거는 살 수 있을 정도의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를 저지른 거야? 사실이 아닌데 뭐 상대편에 약간 기를 죽이기 위해서 너네가 이렇게 쓴다는 지원금은 부족할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추측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의 진행 결과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지금 조정 단계입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처한 처지와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요. 입장 차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아리와 도서부는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와 같은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 각자 사용하는 시간을 함께 정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일단 대안을 성공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썼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중요한데 자, 제과제빵 동아리에서 일단 제안을 했어. 어떻게 하자? 우리가 이렇게 간식 나눠줄게. 우리 쓰게 해주면 이렇게 간식 나눠줄게 라고 했을 때 검토했어요. 아니 안 돼. 왜? 우리가 이미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도서 이용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대신 이렇게 하자. 스터디 카페처럼 만들어서 너네도 쓰고 우리도 쓰는 거야. 그래서 우와 좋아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우리 시간 나눠가지고 쓰자라는 거를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제안이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을 해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잘 찾아나가고 있는 바람직한 합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도서부장의 발언이 조금 문제가 있었죠. 어떤 걸 문제를 가졌냐? 지저분해질 거야. 뭐 5분의 4 정도로 정확하지 많지 않다고 들었어. 비방하거나 추측해서 이렇게 잘못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동아리 부장이 막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5분의 사기에 동아리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디서 들었나요? 정확한 정보인가요? 이건 정말 약간 좀 따지는 거죠. 이게 정확한 정보냐?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맞냐? 라고 하면서 신뢰성하고 정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빵 동아리가 가사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건 편견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거를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쓴다고 했는데 아니다.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리실을 항상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게 우리다. 그러니까 지저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인 것이죠. 근데 얘도 자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와 같이 공부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에 마련된다면 학생들이 스터디 카페에서 가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서로 합의를 도출했던 그 대안이 더 좋다라는 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이거를 쓰면 스터디 카페에 따로 가지 않고 학교 공간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점을 더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대안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 도서관을 봐봐. 도서관을 책만 있는 공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또 뭐야? 얘도 잘못하고 있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야 너네가 맨날 책만 있는 공간으로 재미없게 쓰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비방이죠.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감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중간에 한번 우리 질문 나온 거 확인해보고 넘어갈게요. 공부하지 않을까요? 봐봐요. 중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렇겠다는 거잖아. 그치? 공부를 할 것이다 라는 확정적인 거를 그냥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 순수한 질문의 의도가 아니라 얘네 그럴 거야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서리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겠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사서고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재를 잘하고 계십니다.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갈등을 중재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또 이 학생도 마지막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자 이번 동아리 지원금으로 5분은 구매할 수 있어요. 아 앞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된 거 그 도서부 학생이 도서부 부장이 잘못 추측했던 것들을 갖다가 선생님께서 조정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도서부장이 제시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견 차이는 좀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협상을 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면서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도서부나 제과제빵 동아리 모두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과 지원금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만 싸우자 이 말이야. 공동 목표를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고요. 이런 좋은 의도로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서로를 비방하는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으니 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협상을 진행하는 진행자로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중간에 중재자,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좀 마무리가 되면서 도서부장이 네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협력적인 태도죠. 여기서 만약에 아니요 전 죄송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갑자기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기한 거겠죠. 자 제가 확인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이야기했네요. 자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 자 동아리 지원금으로 5분을 구매할 수 있다면 아까 선생님께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여기서 자 제가 제빵 동아리와의 의논에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재료로 손수 만든 간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스터디 카페를 해가지고 같이 반반 나눠서 쓰는 거에 대해서 얘가 오케이 한 거야. 그러면 거기다 플러스로 무슨 얘기도 했냐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나눠 쓰는 걸로 하고 남은 건 지원금을 어떻게 쓰냐인데 지원금? 그래 5분이 있어야지 너네가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간식을 제공할 수가 있으니까 5분은 너네가 쓰는 걸로 하자. 즉 지원금 너네가 쓰는 걸로 해 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 5분을 구입하고 학생들에게 대신에 간식을 나눠줄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다시 내용 돌아가서 뭐였어요? 그럼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간을 나눠가지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도서부는 도서관 운영 시간인 아침과 점심시간에 우리는 아침, 점심시간에 가사실을 주로 쓰고 제과제빵 시간 동아리는 그 외 시간에 가사실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방과 후나 이럴 때 쓴다는 거겠죠?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아리의 사용 시간을 정리해 볼까요? 이거는 얘들아 진짜 정리해 보자라는 거잖아. 제안인 거지. 이때 운영의 의도는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야.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니까 도서부가 쓰는 거는 약간 학교
학교가 생활이 진행되는 그런 시간에 쓴다는 거죠.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쓰겠다. 그리고 제과제빵은 아무래도 좀 빵 굽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동아리 시간이나 방과 후 해가지고 5, 6교시나 16시 이후에 사용하겠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플러스 알파로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도교사, 제과제빵 지도교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죠. 5분을 설치하면 남는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독서 공간을 꾸미고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아까 기억나시죠? 도서부가 이야기했던 거는 지원금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책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책을 구매하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5분을 사면 새로운 책을 구매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도 합의를 위해서 적극적인 태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좋은 의견 없니? 진짜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사설 교사가 가사실 책상이 아직 망가지지 않아서 버리기 아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거를 지원금을 통해서 쓰려고 했는데 지원금이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가사실에 있는 책상을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책상 배치를 바꾸고 학생들과 단장하면 독서 공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원금이 없어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옆에 넘어가서 협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상 참여자가 갖춰야 될 바람직한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가 있었죠? 아까 서로 비방하지 않는 말하기라고 했습니다. 책임감 있게 대화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하는 표현을 써야 되고요. 의견을 전달할 때는 말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거짓된 내용이나 왜곡된 사실, 아까처럼 뭐 5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지원금이 안 된다든지 그런 표현들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사회적인 소통 윤리를 준시해서 책임감 있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런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하기가 이루어지지 못해 선생님께서 이제 조정을 해주셨죠. 자, 5분은 구매할 수 있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조정을 해줬죠.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공간과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점은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공동 목표가 있다는 걸 상기시킨다고 했죠. 도서부와 제과제빵 사이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말하도록 합시다 하면서 갈등을 중재를 해서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듣기와 말하기 태도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합의 내용이 있었느냐? 자, 중간에 스터디 카페처럼 독서 토론을 하면서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거를 나눠 쓰자. 도서부는 아침과 점심시간에, 제과제빵부는 그 외의 시간에 도서실을 이용한다. 가사실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동아리 지원금으로 5분을 구매하고 제과제빵 동아리가 간식을 만들어 제공한다. 라고 하면서 잘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문제가 더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책을 구매를 해야 되고 도서 공간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원금 없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눠보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죠. 그래서 협상 참여자들은 가사실의 사용 방안과 사용시간 등과 관련해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한 이후에 독서 공간을 꾸미고 새로운 책을 구매하는 비용이 부족한 문제를 지금부터 더 다룰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음 쪽에 있는 이 단계가 마지막 단계, 해결 단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해결 단계는 뭐예요?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미 조정이 되어 있죠. 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결론으로 나아간다, 이런 합의점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무엇일지를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해결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얘가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금을 우리가 가져가는 대신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책은 음료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을 구매하면 어떨까요? 봐봐요. 아까 그 빵은 그냥 준다고 했는데 음료는 판매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 책은 그러면 음료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우리가 그 5분을 써가지고 5분을 지원금을 사용해가지고 쓸 텐데 그 대신에 그 5분에서 만든 빵을 이용해서 빵은 그냥 주고 그 상황에서 또 음료를 팔 거란 말이야. 그 음료를 갖다 판매한 수익금으로 우리가 대신에 책을 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름 상호 검토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음료 판매 수익금으로 도서를 구입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판매 수익금을 도서 구입비에 보탠다면 새로운 책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가사실을 스터디 카페가 아닌 책 카페로 만든대. 이제 플러스 알파로 책 카페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책을 많이 제출하거나 독서 토론에 자주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용권을 준대요. 근데 그 이용권이 뭐냐면 말 그대로 책을 많이 읽어서 얻을 수 있는 약간 쿠폰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특별 간식, 자기들이 만든 특별 간식을 제공해서 도서관 이용률에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책
그 음료 판매한 수익금으로 사게 해줄게 플러스로 이용권을 제시를 해가지고 이용권을 많이 모으면 간식을 많이 우리가 좋은 간식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걸 통해서 이용률을 높여볼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용률을 높인다는 것 자체가 도서부가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니까요. 도서부의 근원적인 동기를 굉장히 파악 잘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자 지도교사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도서관 이용률 높이고 그러니까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거죠. 도서부는 도서관 이용률 즉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이 되어서 좋고요. 제가 제품과 관련해서 잠재적 고객들의 평가를 받아볼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서부는 도서부대로 그 이용률이 높아서 좋고 제과 제빵부는 제과 제빵부대로 어쨌든 남한테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빵을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니까 그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상호 이익을 통해서 바람직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참 좋은 생각이네요. 도서부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고 있어요. 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삐끗합니다. 저도 매점이 없는 우리 학교에 간식을 먹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카페가 챙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부는 도서관에 책을 빌려주고 정리하기 바쁜데 책카페를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용권은 누가 주고 간식은 누가 주고 또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간식을 제공하고 책을 치우는 등 일거리가 늘어나서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 제시를 또 하는 거야. 그래서 동아리 부정이 아 그래?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간식을 제공하고 책상을 치우는 일은 학생회와 저희 동아리가 도와줄 수 있다. 왜냐면 저번에 이제 매점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학생회에서. 학생회에서 학생들이 매점을 운영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실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학생회도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있었겠죠. 근데 책카페에서 마침 그 매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간식을 판다라고 하면 그 간식을 파는데 아무래도 좀 도움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또한 수익금으로 책을 사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 학생의 원래 취지,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좀 잘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생의 취지에도 맞으니까 더 얘네들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도와준다라고 뭐 허락을 받은 건 아닌데 얘네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오케이 했습니다. 자 도서부장 제가 제빵 동아리와 학생을 도와준다면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교사가 이야기를 하네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에 참여한다면 도서관에 대한 애정은 더 커지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도서관에 대한 애정도 커지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늘 거라는 얘기죠. 또한 책카페 운영은 우리 도서부와 제가 제빵 동아리 학생뿐 아니라 실내 장식 디자인이나 대인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 조금 더 넓게 본 거야. 물론 이 가사시 사용은 도서부하고 제과제빵부한테도 좋겠지. 각자한테 이득이 있으니까. 하지만 넓게 봤을 때 이거를 책카페로 쓰려면 그거를 또 디자인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애들이 하면서 학생들이 하면서 나름대로 직업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것도 뭐 더불어서 있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현재 가사실에 있는 가구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책카페를 꾸리는 방안을 학생들에게 공모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그 공간을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친구들을 더 모색해서 그 친구들도 진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떨까요의 의문형은 좋은 합의 결과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추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적극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네요. 여기서 이 어떨까의 의도는 뭐였어요? 이 사람의 의사를 묻는 거. 어떤 것 같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학생들이 책카페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면 책카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애정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함께 만들고 가꾸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면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 학생들 모두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과 제빵 동아리 학생들도 자신이 만든 빵을 다른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경험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제과 제빵부는 자신들의 빵을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얻을 수 있는 이익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도서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일단은 기본적으로 도서부나 제과 제빵부나 모두 공간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는 거고요. 도서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에서 부족했던 독서 활동을 어디서 할 수 있어? 그 가사실에서 할 수 있는데 더불어서 그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도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책카페를 운영했을 때 도서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음료 판매 수당으로 대신해서 그 새로운 책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료 판매 수익을 통해서 도서 구입비를 충당할 수 있다. 또한 더불어서 학생들한테 이용권을 줘가지고 특별 간식을 주는 것 때문에 더더욱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과제빵 동아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 간식을 다른 아이들한테 선보이면서 거기서 자신들의 대한 그런 진로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잠재적인 고객들에게 자신이 만든 빵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양측의 대안 제시와 검토 과정. 두 번째, 어떤 대안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오븐을 구입하고 제과제빵 동아리가 만든 간식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 그랬을 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자, 음료 판매 수익금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책카페 이용권을 도서관 이용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하면 플러스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책카페 운영은 학생회와 제과제빵 동아리가 지원해서 함께 할 것을 대안했고요. 그 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마지막에 최선의 해결책으로 합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얻은 이익은 이와 같죠. 중요합니다. 자, 도서부 독서 토론 공간이 생겼다. 마찬가지야. 제과제빵도 동아리도 제과제빵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 그 다음에 음료의 수익금으로 도서부는 새로운 책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책카페를 운영을 통해서 이용권 혜택을 통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궁극적인 목표였죠. 잠재적인 고객 또한 제과제빵 동아리는 잠재적인 고객 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간식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마지막 절차는 이렇게 합의하는 단계라고 했죠. 해결 단계입니다. 대안을 조정해서 합의하는 단계.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요. 상대방과 타협하고 서로 양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모두 만족할 만한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된 합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이런 협상은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별표 한번 해놓고 내용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시작, 조정, 그 다음에 해결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얘네들이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가사시 사용을 누가 할 것인가, 어떤 동아리에서 할 것인가를 가지고 다투는 거였죠. 자, 가사실 공간과 동아리 지원금을 어느 동아리에 사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가사실 사용하고 따라오는 게 지원금이었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 제과제빵 동아리 입장은 우리가 이거 지금 쓸 공간이 없어. 실습 공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 공간을 쓸 것이고 지원금으로 오븐을 살 것이다 라고 했고요. 도서부는 가사실을 책을 읽는 공간으로 쓸 거고 지원금으로 새로운 책을 구입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둘이 같이 쓰게 됐고요. 지원금은 제과제빵 동아리가 쓰는 대신에 제과제빵 동아리가 그 음료 판매 수익금으로 책을 살 수 있게끔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어요. 자, 도서부의 처지는 어때요? 도서부가 공적으로 원하는 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플러스 이용률이 떨어지는 걸 걱정해서 이용률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도서부가 이해한 것은요. 제과제빵 동아리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오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과제빵 동아리에 대한 가사시 사용 시간을 서로 정해서 우리가 반반 나눠가지고 쓰자라고 했을 때 좋긴 한데 책카페 운영 중간에 이제 막 생략이 됐어요. 책카페 운영에는 동의를 하는데 청소와 간식 판매 등의 일거리가 늘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도와주고 학생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런 제안을 제시했을 때 그래 좋아. 그러면 이렇게 책카페로 사용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합의가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서부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에 제과제빵 동아리는 잠재적 고객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적인 부차적인 장점까지도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난 합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옆에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제과제빵 동아리 도서부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앞에서 봤었죠? 근데 안 나온 거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좀 볼게요. 자, 도서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관심 얻을 수 있고요. 학생이나 다른 동아리에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서로만의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 누구도 가사실을 제대로 쓰지 못한 데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만 반복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다툼은 발생했을 것이다. 협상은 상호 이익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양측에 최선의 결과를 주는 것이 목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득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협상의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중간에 협상 참여자의 발언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죠. 서로 둘 다 잘못했어요. 도서부나 제과제빵부나 감정적으로 대응한 게 있었고 비방한 것도 있었고 또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5분을 살 정도의 액수는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지원금으로 5분이나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투를 좀 고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물어보는 걸로 해야지. 자기가 잘못된 추측인데 그걸 확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협상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현을 쓰고 사회적 소통 윤리를 준수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뒤에 활동 2까지는 사실은 뭐 들어가지 않는 느낌인데요. 책임감 있게 말하면서 협상을 수행하는 거라서 실제 수행평가 같은 협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다만 얘는 좀 볼게요. 평가 기준. 우리가 협상이 잘 끝났다라고 하는 평가 기준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일단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했는가 말했죠. 우리 측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협상의 과정 중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 상대층의 요구와 목적을 파악하며 들었는가. 상대방이 원하는 걸 알아야지 좋은 협상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였는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지 상대방이 어느 정도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근거. 이게 제일 중요했죠. 좋은 결과를 서로한테 윈윈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가. 상대 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협상에 응하였는가. 서로 간의 의견을 존중했느냐. 사회적인 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로 책임감 있게 말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좋은 협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까지 해서 협상을 마무리가 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지문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했던 협상의 절차라든지 협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단계에서 해야 될 일들, 그 다음에 협상에서의 필요한 태도, 협상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문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